윤동주는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시인이며 그의 작품과 삶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한국인의 정서를 잘 담고 있습니다. 윤동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출생과 성장. 1917년 12월 30일 현재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 일제강점기의 배경. 일제강점기 하에 태어난 윤동주는 독립과 민족의식을 강하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3. 민족 정체성. 일본 식민지 시기라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민족 정체성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4. 학창시절.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하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문학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5. 대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사후 출간된 이 시집은 한국 문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로 시대의 아픔과 고뇌가 잘 드러납니다. 6. 자아성찰. 윤동주는 자신의 내면과 민족적 고뇌를 깊이 탐구하며 자아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7. 일본 유학. 1942년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 유학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8. 항일의식.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는 강렬한 항일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9. 체포와 투. 1943년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후쿠오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이후 극심한 고문을 겪었습니다. 10. 죽음.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감옥에서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문과 약물 실험에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 순수한 신앙심.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심을 유지하며 인생의 고난을 버텼습니다. 12. 짧은 생애에도 남긴 큰 영향.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시와 사상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3. 정지용의 영향을 받은 초기시. 정지용 시인의 영향을 받아 초기시에서 서정성과 고독감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 작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과 자기 성찰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민족의 아픔을 넘어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2. 자화상.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는 우물 속에서 찾는 시로 내면의 고독과 자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3. 별 해는 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키우던 유년 시절을 회상합니다. 동시에 현실의 고통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4. 쉽게 씌어진 시. 시를 쓸 때마다 느끼는 고통과 창작의 어려움, 시대의 슬픔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쉽게 표현되지 않는 시대의 아픔과 시인으로서의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5. 또 다른 고향. 고향을 떠난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과 이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국에서의 외로움을 표현하며 조국을 향한 그리움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6. 십자가. 기독교적 상징을 사용하여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시대적 아픔을 십자가에 비유해 표현하며 시인으로서 짊어진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7. 길. 이 시에서는 자신이 걸어야 하는 길을 고민하며 그 길이 어렵고 외롭더라도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길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8. 참회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며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구절로 마무리되는 이 시는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참회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윤동주 시인은 한국 문학과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시에 대한 평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민족 시인. 윤동주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시는 직접적인 저항보다는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민족의 아픔과 저항의식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2. 자아 성찰과 윤리적 고뇌의 시인. 윤동주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를 시에 담았습니다. 그는 윤리적 고뇌와 인간적 갈등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넘어선 보편적인 주제를 다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순수한 언어와 서정성. 윤동주의 시는 소박하고 맑은 언어로 쓰여져 있으며 그 속에 깊은 서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이고 순수한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4. 저항의 상징성. 윤동주의 시는 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보다는 그의 순수한 인간애와 민족 사랑을 통해 간접적인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저항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시를 저항 문학의 중요한 사례로 남기게 했습니다. 5.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 짧은 생애 동안 100여 편의 시를 남겼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이후 한국 문학과 민족 문학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세대를 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번 주말에는 윤동주 영화 동주를 보는 것은 어떨까요?